안녕하세요. 오늘 코이카 ODA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개론 강의를 맡게 된 한국개발전략연구소 김야야 팀장입니다. 오늘 과정이 SDG 과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과목으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개념을 다루다 보니 다소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제가 핵심 내용 위주로 최대한 풀어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하셔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꼭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먼저 지속가능 발전 개념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 SDG의 정의를 이해하고 SDG가 수립된 배경과 의미를 학습해서 SDG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SDG의 구조와 17가지의 목표를 숙지한 후에 SDG를 이행하는 주체와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 학습할 내용은 첫 번째, 지속가능 발전 목표란 무엇인가? 두 번째, SDG 의미 및 역사. 세 번째, UN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 네 번째, SDG의 17가지 목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SDG 이행 주체 및 현황입니다. 지금부터 제1장에서 5장까지 각 주제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란 무엇인가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 배우기 전에 먼저 지속가능 발전 의미를 살펴보면 1987년 당시 노르웨이 수상이었던 브룬틀란이 이끈 UN 세계환경개발위원회 우리의 공동 미래 보고서에서는 미래 후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2008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법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브룬틀란트 보고서와 비슷하게 미래 세대가 누릴 자원과 여건을 낭비하지 않고 해치지 않으면서 지금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성장, 사회의 안정, 그리고 환경 보전 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가능 발전은 인류가 유지하고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고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전 모델로서 경제, 사회, 환경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발전이 아닌 세 가지 측면을 두루 고려하는 포괄적인 장기 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엔의 주도로 2015년에 국제사회가 약속한 것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 SDG입니다. SDG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이행된 새천년 개발 목표인 MDG의 후속 발전 목표로서 수립 과정에서 유엔과 정부, 시민사회, 기업과 같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2015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70회 유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의 정상들이 모여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하기 위해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고요. Leave no one behind라는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포용적인 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3대 축인 사회, 경제, 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발전을 도모하고요. 사람과 번영, 지구, 평화, 파트너십의 5대 가치를 추구하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 공동으로 이행을 해야 되고 달성해야 하는 개발 목표이기도 합니다. SDG는 2015년에 채택되어 이행을 약속한 이래로 국제사회 공동의 개발 발전 목표로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공동의 정책 프레임워크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SDG가 무엇인지 간단히 대략적으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좀 더 깊고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와 SDG가 수립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가능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논의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사회와 여러 국가들이 지구의 자원은 한계가 있고 환경을 파괴하는
현재의 생활 방식과 발전 모델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환경과 발전 간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 발전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환경 문제를 국제적인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 환경 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적으로 환경 위기에 처한 지구를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전 지구인이 다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자는 인간 환경 선언을 선포합니다. 이를 계기로 이듬해 1973년에는 환경과 관련된 국제기구인 유엔 환경계획이 창설되었고요. 전 지구적인 환경 보전과 개선을 촉구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또한 오늘날의 발전 목표가 미래 세대의 필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1987년에는 UN EPA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출간을 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청사진이라고 불리는 리우 선언과 의제 21을 채택해서 환경, 사회, 경제를 상호 의존성과 보완성을 갖는 지속가능 발전 전략으로 통합을 했고 이때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유엔 3대 환경협약인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생물 다양성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1992년 환경개발회의, 1993년에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1995년 세계여성회의 등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경제개발 위주에서 사회개발 중심으로 변화되었고요. 이 시기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 다크에서는 다수의 공여국들이 원조에 대한 필요로 인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원조 지원을 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OECD 다크의 주도로 1996년 21세기 개발협력 전략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최초의 원조 지원에 대한 공여국 공동의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때 7개의 국제개발 목표가 설정이 되었는데요. 이는 향후 2000년에 채택된 새천년 개발 목표인 MDG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거의 그대로 반영되게 됩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토대로 마침내 2000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제55차 유엔 총회에서 21세기 글로벌 개발 의제와 빈곤 감소, 보건, 교육, 개선, 환경보호와 관련된 8개의 새천년 개발 목표 MDG를 채택을 했고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200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는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 이후에 10년간의 전 세계적으로 실천해온 지속가능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의 이행 과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후 10년 뒤 2012년에는 유엔의 세 번째 환경개발회의인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192개국의 세계 정상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미래로 발전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는 이름의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위기, 사회적 불안정, 기후변화, 빈곤 퇴치와 같은 범지구적 문제 해결의 책임을 다시금 강조하였고 2000년에 수립된 새천년 개발 목표인 MDG를 대체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를 설정하는 절차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3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5년 유엔 개발 정상회의를 통해 17개의 SDG가 포함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채택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지속가능 발전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인식되었고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국제적 노력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국제적 합의를 통해 MDG를 거쳐 마침내 SDG에 이르기까지의 수립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2년 유엔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에서 2015년 이후에 개발 목표를 수립하자고 합의를 했었고 그 이후 유엔의 주도하에 3년간 단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2012년 유엔에서 유엔 작업반을 구성해서 먼저 MDG가 달성 결과를 평가하고 한계와 개선 사항 등 교훈을 도출해서 이를 토대로 2015년 이후 개발 의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인권, 평등, 지속 가능성이 세 개의 기본 원칙을 토대로 경제, 사회, 환경, 그리고 평화와 안보 4대 핵심 요소를 포함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총 27명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고위급 패널을 구성하였고요. 이 고위급 패널에서 유엔 작업반의 3대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12개의 목표와 54개의 세부 목표로 이루어진 예시적인 목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13년 7월에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는 15개의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요. 2014년에는 유엔 공개 작업반에서 19개의 중점 영역에 대한 17개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MDG가 일부 공여국을 중심으로 수립되었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수원국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와 같이 3년간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유엔 지속가능 발전 의제가 채택되었고 이 개발 의제 결과 문서에 17개의 SDG 목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SDG를 이해하려면 MDG에 대한 설명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2000년 9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189개의 정상들이 모여 새천년 선언이라는 것을 채택을 했고 이를 통해 전 세계 공동의 개발 목표를 수립해서 이행하기로 다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음 해인 2001년에 세계은행 연차 총회에서 8개의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는 MDG를 수립하고 같은 해 9월에 유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MDG는 최초의 글로벌 공동 목표이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행하기로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했고요.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8개의 목표와 21개의 세부 목표, 이를 측정하기 위한 60개 지표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개별 목표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1번 목표는 극심한 빈곤과 굶주림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고 2번 목표는 보편적 초등교육을 제공하는 것, 3번 목표는 양성평등과 여성 능력을 고양시키는 것, 4번 목표는 유아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5번 목표는 산모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6번 목표는 HIV나 에이즈, 말라리아 같은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7번 목표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장하고 끝으로 8번 목표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주제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MDG를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이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원조 집행과 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국제사회에서의 논의가 좀 이루어졌고요. 총 4차례 OECD 다크 포럼, 고위급 포럼을 중심으로 원조 효과성과 개발 효과성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원조 효과성 논의는 1차부터 3차까지 총 3차례의 고위급 포럼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2003년에 로마 선언, 2005년 파리 선언, 2008년 아크라 강령을 발표하면서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공여국의 원조 조화, 그리고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의 원조 일치, 결과 중심, 상호 책무성에 대한 이행 책임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공여국 중심의 원조 관점에서 효과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차부터 3차까지의 고위급 포럼은 원조 효과성에 보다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다면 4차 고위급 포럼과 멕시코 고위급 회의에서는 개발 효과성에 대한 논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011년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과 멕시코 커뮤니케를 통해서 효과적인 개발에 대해 논의를 전개했고 결과와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개발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MDG 이행 과정에서 원조 효과성과 개발 효과성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원조 중심의 패러다임이 개발 협력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었고요. MDG 달성을 위해 질적으로 효과적인 개발 효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의 바탕으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MDG가 이행되었고, 유엔은 각 개도국의 UNDP 사무소를 통해 MDG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 결과를 UN MDG 보고서로 발표해 왔습니다. 2015년 UN MDG 보고서에 따르면 MDG의 개발 효과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MDG의 이행하에 실질적인 발전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나 모든 국가와 국가 내 지역에서 균등하게 달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빈곤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면 약 10억 명의 인구가 절대 빈곤에서 탈출하였고, 이에 따라 절대 빈곤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심각한 빈곤과 관련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세계 인구가 약 15%에서 11%로 감소하는 결과를 이뤄냈지만 여전히 8억 명의 인구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열과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이 65기가와트에서 660기가와트로 10배 이상 늘어나긴 했으나 온실가스 배출은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좀 보면 2016년 기준으로 국회 내 여성의원 비율이 23%에 달하는 등 이전보다는 훨씬 개선된 결과를 도출하긴 했지만 이것 또한 여전히 여성의 정치나 경제적 참여도에 있어서는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해마다 300만 명에 달하는 아동이 사망의 위기로 벗어나게 되었고 5명 중 4명의 아동이 다양한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고 말라리아 사망률은 4분의 1로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대륙별,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인 바 있고 일부 목표만이 달성되고 또 일부는 달성되지 못해서 MDG 목표 달성은 그 절반만, 목표한 것에 비해 절반만 성공했다라는 아쉬운 평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경제개발을 좀 등한시하고 너무 사회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서 생겨난 문제점들이 많았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좀 미흡했던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MDG가 사회개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오히려 경제개발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는 좀 소홀했고, 각 개도국이 처한 상황과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도국에 다 동일한 목표치를 달성하게 한 것은 좀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여러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일부의 공여국의 의견을 위주로 이루어져서 개도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좀 미흡했다라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고려해서 MDG에서 SDG로 넘어가면서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MDG와 SDG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MDG는 개발도상국에서 초점을 좀 맞춰져 있는 반면 SDG는 개도국을 포함해서 모든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훨씬 더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립 과정에서도 MDG는 국제기구나 정부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SDG는 국제기구와 정부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나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폭넓고 포괄적인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MDG는 사회개발 중심으로 목표들이 수립되었다면 SDG는 그 한계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 사회, 환경 이 세 분야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반해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재원 또한 ODA 중심에서 세금이나 민간 재원 등이 추가돼서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이전의 MDG 이행과 모니터링은 UN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SDG에서는 자발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하는 등 모두가 적극적인 체제로 변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도국이 당면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일자리 창출, 국가 내 빈곤층 해소,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과제 등 선진국에 해당하는 목표들도 SDG에서는 함께 제시하고 있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 국가별 또는 국가적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하고 관련 있는 목표와 세부 목표를 또 지표를 자체적으로 설정이 가능하도록 해서 실질적인 이행과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2장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SDG가 수립된 배경과 과정을 쭉 살펴봤고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라 조금은 지루하셨을 텐데 조금 더 좀 재미난 내용으로 3장에서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채택한 유엔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의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살펴보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의 5P라고 하는 불리는 5대의 가치, 그리고 핵심 원칙, 비전과 같은 내용과 이행 방법, SDG 17개의 목표와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금 차례대로 언급을 하고 있고 SDG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 재원 논의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아랫단에 보시면 국가 수준과 지역이나 대륙별 수준, 글로벌 수준의 후속 조치와 검토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엔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개도국 및 선진국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돼서 굉장히 보편적이다라는 정의를 할 수 있고 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을 강조해서 이행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포용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발전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전환되면서 체제 변환적이다. 그리고 17가지의 목표가 서로 상호 연관적이다. 그다음에 사회, 경제, 환경 이 세 분야를 모두 아우르고 있어 종합적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유엔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에서 가장 처음을 장식한 것이 5대의 가치인데요. SDG는 이 5대의 가치의 근간을 두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eople,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빈곤과 굶주림, 종식,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번영은 자연과 조화로운 번영을 보장해야 된다. 지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의 자연과 기후를 보호해야 한다. 평화는 평화적이고 정의롭고 또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해야 된다. 파트너십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SDG를 이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DG 구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SDG 목표는 지속가능 발전의 3대 축인 사회발전, 환경보전, 경제성장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해서 고루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사회발전을 위해 5대 가치 중 사람과 관련된 목표는 1번부터 5번까지이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5대 가치 중 지구와 관련된 목표는 6번과 12번에서 15번까지 경제성장은 5대 가치 중 번영과 연관된 목표로 7번부터 11번까지 그리고 이 사회발전, 환경보전, 경제성장과 사람, 지구, 번영 이들은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5대 가치의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목표 16번, 17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대 축과 5대 가치에 따른 이러한 분류는 관점과 기준에 따라서 관련된 목표가 약간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장에서는) SDG의 17가지 목표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각 목표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DG 17개의 목표 중 가장 첫 번째의 1번 목표는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는 것입니다. 절대 빈곤 퇴치와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는 내용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2번 목표는 기아를 종식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빈곤층과 영유아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해서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식량 안보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 목표는 건강한 삶과 관련된 목표입니다. 예방 가능한 질병을 사전에 조치해서 아동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모두에게 필수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보편적인 의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4번 목표는 양질의 교육과 관련된 목표입니다. 남녀노소, 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대학 교육이나 기술 또는 직업 훈련 등과 같은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5번째 목표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여성에 관한 목표입니다. 여성에 대한 사별을 없애고 정치, 경제, 공공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언이나 인신매매 등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나쁜 관습, 관행을 근절하는 것 또한 목표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번 목표는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수질오염 감소와 수자원 관리와 같은 세부 목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번 목표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인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8번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대한 목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의 창업 지원, 노동자 권리 보호, 지속 가능한 관광 등 이러한 세부 목표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번째 목표는 사회 기반 시설 구축과 지속 가능한 산업화 확대에 대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10번째 목표는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을 근절시키고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해서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개도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1번 목표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가격에 주택이 공급되어야 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가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세계문화와 자연유산도 보존해야 하는 세부 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2번째 목표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목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상당폭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13번 목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목표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재난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노력과 피해를 입은 후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4번 목표는 해양 생태계 보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해양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필요 이상의 어류를 수확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업과 양식업 등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입니다. 15번째 목표는 산림, 습지와 같은 육상 생태계 보호를 위한 목표입니다. 16번 목표는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목표로 폭력과 차별이 사라진 사회, 부정부패가 사라진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구축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째 목표는 앞서 소개된 16가지의 목표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 기술 협력, 평등한 무역, 다양한 파트너 간의 협력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SDG의 17개의 목표의 명확한 정의를 위해서 169개의 세부 목표를 두었고 또 각 목표마다 측정 가능한 결과물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지표들을 설정하였다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좀 예시를 제가 같이 살펴보면 1번 목표의 경우 7개의 세부 목표와 1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의 부족으로, 제약으로 제가 모두 나열하지는 못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 목표마다 측정 가능한 지표가 옆에 같이 얼라인이 되어 있고요. 세부 목표는 한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1.1 세부 목표는 2030년까지는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최대 빈곤층 인구 감소 등 빈곤을 종식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달성도는 옆에 보시면 지표 1.1.1에 국제빈곤선 미만으로 살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을 성, 연령, 고용 상태,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해서 측정하는 결과를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SDG 17개의 목표와 세부 목표, 지표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좀 살펴봤고요.
4장에서 살펴본 SDG 목표와 세부 목표의 이행, 또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이행에 대한 달성 현황 측정은 또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마지막 5장에서는 SDG 이행 주체와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DG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서 이행하는 글로벌 과제로 이행 주체는 국제사회, 국가나 정부, 시민사회, 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제사회는 유엔과 OECD 중심으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정책 제언이나 이행체계 구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요. 국가나 지역 수준, 또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개도국, 가릴 것 없이 각 정부들은 국가 차원에서 SDG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서 이행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개발 NGO나 NPO들은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 협력에 참여하고 있고 SDG 이행과 목표 달성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SDG를 기업 전략에 내재하는 추세로 경제, 사회, 환경 측면을 고려한 기업의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하면서 SDG 기업 달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이런 전략과 지표에 따라서 자체적 CSR 활동이나 민간 협력을 기획하고 이행해서 국내에 있는 지역사회 또는 개도국 내의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에 기여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주체가 서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SDG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살펴본 국제사회와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들 간 이행 주체별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의 경우 SDG의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위급 정치 포럼을 통해서 SDG에 대한 후속 조치와 검토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유엔 에스캅이라고 하는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유엔의 지역개발기관으로서 그 역할에 맞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해당 지역의 국가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SDG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지속가능 발전 아태 포럼을 개최해서 지속가능 발전 이행을 점검하고 촉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SDG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가들마다 여러 이행 방안을 수립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2018년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KSDG라는 것을 채택하고 국가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서 그에 맞게 이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SDG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대 전략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7개 목표와 122개 세부 목표를 국가 차원에서 재선정을 하고 글로벌 지표와 국가 특화형 지표로서 214개 지표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또 목표를 지역화시키고 도전과제로 반영하는 등 이행에서 앞장서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역시 SDG 이행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개발 NGO인 Save the Children의 경우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SDG 달성에 힘쓰고 있고 특히 유아와 아동에 기반한 SDG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활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SDG 2번, 3번, 4번, 17번 목표와 연관된 모성 및 신생아 사망률 감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에 동참하고 있고 또 3번, 7번, 11번, 13번 목표와 관련해서는 타 기관이 주도하는 모든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등굣길 추진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이행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번, 4번, 5번, 11번, 16번, 17번 목표와 관련된 아동들을 향한 폭력과
학대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파트너십 활동을 국제 및 시민단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업의 예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SDG의 달성을 기업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보고서의 SDG 이행 정도와 또 장기 플랜들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글로벌 식품회사인 네슬레의 경우 네스카페 플랜이라는 아프리카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50만 명의 농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이를 통해 농민들이 생산하는 양질의 커피를 제공받고 빈곤 농민이나 실업자에게 카트를 제공해 주어서 지역 주민에게 커피를 나눠주면서 맛평가를 조사하는 등 홍보에 활용하고 이러면서 비즈니스 모델의 SDG 1번 목표를 적용함으로써 회사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빈곤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LG전자 역시도 SDG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3대 지향점과 지향점별 SDG 달성에 기여한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 목표를 선정하였고요.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탄소 중립 및 순환 경제 실현은 이 3대 지향점 중에 두 번째 지향점으로 설비 효율을 향상시켜 탄소 생산을 감소시키고 제품 생산 및 폐기 과정에 관련해서는 분리배출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시켜서 SDG 12번과 13번 목표에 달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의 개론이란 주제로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SDG의 기본적인 개념과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